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제 윤석열 선대위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울산 단판을 놓고 지금도 이준석의 행동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입니다. 김종인은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고, 이준석도 사실상 파업을 멈추고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변한 것은 없지만 윤석열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김종인과 이준석이 더 이상 일종의 말썽은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윤석열을 위해서 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이 옳은지 그런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그렇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제 더 이상 말썽을 부리기는 힘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준석의 정치적 손익 계산서는 어떨까요? 자, 매일경제가 이준석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걸 보면 이준석의 미래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칼럼은 이준석이 과잉자를 억누를 수 있을까? 대선까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준석의 좀 특이한 성향 때문입니다. 자, 윤석열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울산 단판. 누구라도 비슷한 길을 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투 중에는 군법 회의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다. 특히 전세가 박빙일 때는 내부 갈등으로 전력을 소모하는 일을 피해야 한다. 지난 일주일 이준석의 행태는 군으로 치면 군무 이탈, 나아가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비행이었지만 선거를 위해 덮었다. 이번 봉합은 윤의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고 재반등시킬 소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잘한 일이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매일경제의 칼럼을 쓴 사람은 이 오피니언 부장입니다. 매일경제 오피니언 부장 노원명 부장인데, 이 노원명 기자는 이준석에 대해서 상당히 깊숙한 분석을 하면서 이준석이 선거 끝날 때까지 사고를 쳐서는 안 될 텐데 이런 걱정을 합니다. 자, 대선까지 꼭 3개월이 남았다. 선거에서 석 달은 긴 시간이다.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첫째, 김종인이 총괄하는 국민의힘 선대위는 과연 3개월 동안 쪽박 깨는 소리를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둘째, 이준석은 과연 3개월 동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칼럼에 따르면 이준석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전국을 순례하면서 사실상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건 군무 이탈, 이적 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비행이다. 그런데 선거 때문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덮었다. 자, 전세가 박빙일 때 군법 회의는 자제한다. 분명한 것은 이준석은 책임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이런 비판을 감사하겠다, 일종의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덮을 만큼 간단한 문제로 보일지는 않습니다. 자, 이 칼럼은 말합니다.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 자기 의지로 본능을 꽤 오래 억제하는 인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인간들도 있다. 대선까지 캠프 참가자들은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 이준석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준석에게 3개월은 몹시 길어 보인다. 올해 6월 당대표가 되고 나서 그는 신뢰가는 면모를 일절 보여주지 못했다.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는 대신 주로 윤석열 후보 진영과 다투었다. 끊임없이 방송에 나가고 신문과 인터뷰하고 SNS에 글을 올렸다. 그 말이 대부분 윤석열과 당 내부를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진영과 이준석 대표의 갈등은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기보다는 주로
윤석열 후보를 흔드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고 윤석열 측근들을 비난했습니다. 자, 이 중대한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권력 헤게모니 다툼에도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당대표인 게 맞는가? 12월 10일이 지나가면 당원들이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아마 윤석열의 당선을 위해서는 이준석을 축출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이준석 당원 소환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것은 저는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준석의 이 책임은 어떤 식으로라도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암달은 그래서 밟지 못합니다. 이 칼럼은 말합니다. 이준석은 자도취적 경향이 강해 보인다. 이런 성격은 공적인 일을 맡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는데 더 나은 세상보다는 지옥이라도 내가 중심인 세상을 바라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아주 강하게 이준석을 비판합니다. 이 칼럼은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이준석이 내년 대선 승리를 바라는지조차 의심하는 사람들이 꽤 된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페북글과 며칠의 자명은 그 의심에 확신을 더했다. 지옥이 무서워 대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달리 이준석은 본인이 중심에 설 수 없으면 판을 깨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옥이라도 말이다. 되게 세게 이준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화해 이벤트, 이 불고기 회동의 효과는 길어야 며칠이다. 그 다음엔 일상 전투 모드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준석의 도취적인 자아는 이번 회동으로 한껏 고양되었다. 어떤 이들은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하기도 한다. 이준석은 고양된 자아를 대선 승리를 위한 전투력으로 환원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대개의 나르시시스트들이 그러다 하듯 어느 순간 자기애로 돌아가 내부 총질하는 사고를 쳐댈 것인가? 이준석은 앞으로 3개월 자신의 자아와 싸워야 한다. 이기면 기회가 생길 것이고 지면 너절해질 것이다. 자, 이 칼럼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준석 대표의 그동안의 행동은 정말 매일경제의 오피니언 부장이 볼 때도 상식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선거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긴다고 하면 급속하게 대통령 윤석열로 권력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더 이상. 그리고 만에 하나 윤석열 후보가 패한다면 그때 이준석은 더 이상 당대표로 이렇게 정권 교체 이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졌다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적어도 이 국민의힘에서는 발붙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겁니다. 자, 어쨌든 어떤 경우든 이준석이 보여줬던 지난 일주일간의 행동은 윤석열이 이기든 지든 윤석열은 지금이야 선거 때까지는 참겠지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대표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선거에 이기면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이제 급속하게 권력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 지도부는 붕괴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한다는 거죠. 아무튼 이준석이 보여준 지난 일주일간의 행동은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선거 과정이냐 아니냐, 끝난 뒤냐, 또는 정치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런 것들이지만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지난 일주일 동안 당대표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